안녕하세요. 돈 버는 ETF 이야기하는 ETF 읽는 시간의 희찬입니다. 오늘은 ETF 무료 강좌 2강 2편을 진행하려 해요. 지난번 2강 1편에서는 ETF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이번에는 ETF를 좀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한 펀드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사실 좀 더 정확하게는 펀드의 거래 구조를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ETF는 상장지수 펀드로 인덱스를 상장시킨 펀드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인덱스 펀드와 ETF는 똑같은 상품이에요. 그렇다면 똑같은 상품인데 왜 굳이 두 개를 만들고 그중 하나를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상장을 시켜서 만든 걸까요? 이 정답을 오늘 알아볼 거예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펀드의 거래 구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펀드라는 상품 자체에 대한 설명 내용은 다른 유튜버 분들이 잘 정리해 둔 게 많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저는 펀드의 거래 구조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이 구조를 잘 이해하신다면 펀드 투자를 할 때 보다 전략적으로 할 수 있을 거고, ETF를 이해할 때도 누구보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ETF는 펀드의 장점과 주식의 장점을 모두 갖춘 금융 혁신 상품이에요. 펀드와 주식의 장단점을 보면은 저는 이렇게 6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펀드는요, 내가 원하는 거래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펀드는 내가 거래할 가격을 알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펀드도 주식의 주가처럼 기준가라는 게 있어요. 이 기준가는 매일 장이 시작되는 9시에 발표가 됩니다. 그러나 주식의 주가와 달리 펀드의 기준가는 9시에 발표가 되면은 다음날 9시가 될 때까지 가격이 바뀌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주식 같은 경우에는 1분 1초 가격이 변하는 것을 수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가격이 됐다면은 그냥 그때 거래하면 돼요. 하지만 펀드는 기준가가 장중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내가 거래하는 시간대에 이 펀드의 가격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펀드를 싸게 사는 건지 혹은 비싸게 사는 건지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얼마에 샀는지 알기 위해서는요, 다음날 기준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펀드는요, 3시 30분을 기준으로 해서 거래하는 기준가가 완전히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3시 30분 전에 거래를 했다면 다음날 기준가로 체결이 됩니다. 그런데 3시 30분 이후에 거래를 하게 되면은 다다음날 기준가로 거래가 돼요. 당장 다음날 기준가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가 없는데 3시 30분 이후에 거래를 하게 되면은 이틀 뒤 기준가로 적용이 되니까 내가 원하는 가격에 더더욱 거래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점이 펀드의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예수금과 증거금의 활용이에요. 일단 예수금이라는 것은 주식 투자를 위한 기본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쉽게 말해서 내가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 계좌에 넣어둔 돈이라고 보시면 되고, 증거금 같은 경우는 주식을 사기 위한 최소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주식이 있고 이 주식의 주가가 10,000원이라고 하면은 이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10,000원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A 주식의 증거금이 10%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A 주식을 1,000원만 있어도 살 수가 있어요. 주식은 보통 완전한 체결까지 이틀이 걸리기 때문에 A 주식을 살 때 일단 1,000원을 지불하고 A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 다음에 이틀 뒤에 남은 9,000원을 지급을 하면은 거래가 돼요. 다시 말해서 일단 증거금만 있으면 돈이 부족해도 주식을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증거금은 이럴 때 활용하기도 좋아요. 내가 만약 10,000원짜리 A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예수금으로 1,000원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B라는 주식을 사고 싶어요. 이 주식도 주가가 10,000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사기 위해서 A 주식을 팔았는데 A 주식을 팔아도 돈이 이틀 뒤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B 주식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B 주식의 증거금이 10%라고 하면은 저는 예수금 1,000원이 있기 때문에 이 1,000원으로 B 주식을 일단은 매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틀 뒤에 남은 9,000원을 줘야 되는데 어차피 이틀 뒤에 A 주식으로부터 들어오는 10,000원이 있기 때문에 이 돈으로 남은 B 주식에 9,000원을 자동 결제하면서 B 주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금과 증거금을 활용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에요. 잘만 이용을 한다면 너무나 좋은 전략이 됩니다. 하지만 펀드는 이 예수금과 증거금 활용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펀드는 증권이 아니라 상품이기 때문에 판매를 하게 되면은 계좌에 돈이 들어올 때까지 다른 무언가를 할 수가 없어요. 또한 펀드는 환매를 하게 되면은 2영업일에서 3영업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도 3시 30분을 기준으로 나누어지는데 3시 30분 전에 환매를 하게 되면은 이틀 뒤에 돈이 들어오고 3시 30분 후에 환매를 하게 되면은 3일 뒤에 돈이 들어요. 다시 말해서 2일에서 3일 동안은 돈이 묶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펀드의 가장 큰 단점으로는
되면은 황금성이 부족하다라는 단점이 생기게 되겠죠. 이제는 펀드의 장점을 볼게요. 펀드는 일단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펀드는 일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최소 투자 금액이 1,000원부터가 가능해요. 그래서 돈이 없어도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게 바로 펀드입니다. 또한 펀드는 분산 투자도 너무 잘 되어 있어요. 펀드는 보통 여러 개의 자산군을 합쳐서 만드는 상품이기 때문에 굳이 개인이 따로 분산 투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주식의 장단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주식은 너무 단순해요. 주식은 일단 거래가 편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과 가격에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증거금과 예수금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식은 펀드보다 황금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주식은 소액 투자의 개념이 없죠. 다시 말해서 주식은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비싸다의 기준은 사람들마다 달라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보통 10만 원대 이상이 되는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다소 비싸다는 느낌이 강하죠. 특히나 요즘 엔비디아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엔비디아의 주가는 촬영 당일 기준으로 57만 원 정도 하고 있어요. 사실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죠. 그래서 펀드의 장점인 소액 투자와 분산 투자, 주식의 장점인 거래의 편의성과 황금성, 이거를 더해서 만든 게 바로 ETF, 즉 상장지수 펀드입니다. ETF는 펀드의 장점과 주식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한테는 정말 안성맞춤 투자예요. 그래서 일반인인 우리 같은 경우는요, ETF 투자 위주로 하는 게 다방면에서 좀 더 유리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ETF를 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요, 과거 통계상 상위 1%의 펀드 매니저를 제외한 남은 99%의 펀드 매니저들은 지수를 이긴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시장 평균을 쉽게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2008년도에 있었던 워런 버핏과 헤지 펀드사인 프로테제 파트너스와의 10년 투자 대결이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될 것 같은데, 당시 워런 버핏은 S&P 500 지수에 투자를 했고 프로테제 펀드사는 5개의 액티브 펀드를 운영을 했어요. 이때 S&P 500 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은 7%대 수익률을 보였고 프로테제 헤지펀드의 수익률은 2%대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왜 지수 투자를 해야 되고 왜 ETF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면은 ETF는 주식의 장점과 펀드의 장점만을 이용해 만든 금융의 혁신 상품입니다. 실제로 금융계에서는 세계 4대 발명품으로 나침반, 왈파벳, 화폐, 그리고 ETF를 꼽고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ETF 투자를 알아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됐고 앞으로의 영상도 빠르게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